좋냐면요, 활성탄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산업적으로 뭔가 필터를 쓸 때 제일 좋은 필터는 사실 활성탄이에요. 활성탄은 뭐든 다 거르거든요. 뭐 염소, 뭐 오존, 뭐 냄새 나는 것들, 뭐 집안에 그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 숯으로 한 그것들이 모두 저 활성탄의 흡착능이에요. 그래서 냄새 다 잡아주고. 근데 사실 이게 숯이 이제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흡착 능력이 막 뭐든지 다 흡착하기 때문에 사실 금방 떨어져요, 효과가. 물에서도 물에 이제 이 앞에 이렇게 필터를 달아주고 얘를 달아주면 이제 요 뒤쪽에 뒷단에 또 활성탄 필터가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왜 이걸 못 쓰게 하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앞에 연결하는 것이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대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대 쪽은 보통 보면 저 뭡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샤워기 헤드, 그다음에 비대, 물 연결하는 구, 이게 전부 다 서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라고 하는 건 그 이유예요. 뭐 굳이 뭐 다른 아답터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 비대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 뭡니까, 우리 그 욕조에 보시면 이거 딱 맞게 돼 있어요. 뭐든 욕조 가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알지만, 이 비대 연결하는 것과 얘가 이제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방향을 잘 보세요. 물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맞춰서 한쪽은 암컷이고 한쪽은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방향에 이쪽으로 연결하시고, 이 암컷은 욕조 그 트는 그 손잡이 밑에 바로 나가는 부분은 수컷으로 나와 있어요. 걔를 연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아토피가 좀 심한 애들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가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게 보통 4-5개에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시면 택배 빼고. 뭐 그렇게 쓰시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이제 약간 좀 의문이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봤는데 실제 이제 그 뭡니까, 정수장에서 쓰는 것은 차염소산, 그러니까 락스 염소를 푼 락스 가스가 아니에요.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거를 거기다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염소산 나트륨은 물이 갖고 있는 분극작용이, 물은 이렇게 용매로서 아주 훌륭한 화학물질이죠. 거기에서 차염소산을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온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염소산을 염소의 가스로 해서 넣는 거나 차염소산 나트륨을 해서 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물에 의해서 어차피 분리가 돼요. 둘이 물 안에 들어가면. 왜냐면 소금이 물에 왜 녹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염소고 나트륨이고 물에 의해서 정확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온화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녹는다, 솔루빌리티가 높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에 의해서 99%가 녹는다. 녹는다고 다 이온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대부분 90% 이상 이온화가 되는 물질들은 우리는 잘 녹는 물질로 규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염소산 나트륨을 넣으면 염소가스를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궁극적으로 물에 어떤 소독작용, 그 다음에 균이 뭔지 이렇게 증식할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그 차염소산이기 때문이에요. 차염소산은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pH가 낮으면 차염소산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항상 6.5 정도 pH 정도에 머물 때 차염소산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차염소산 그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염소산이 그러니까 그 6.5대에 생기는 거고, 6.5 이제 7 이상 올라가면 차염소산이 아닌 이제 차염소산 그 이온 형태가 돼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또
뭡니까 이 살균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독약을 많이 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락스를 쓸 때 저도 뭐 이름이 세례 요한 락스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했다고는 전 시간에 대충 얘기했지만 저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눈을 뜨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 얘기 또한 락스와 같은 독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해보고 그것을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근데 락스는 pH가 13 정도 돼요. 그래서 pH 13 정도 되면은 사실은 차염소산이 모든 물질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얘가 그 성질이 약해져요. 원래 갖고 있던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그게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pH를 높였어요. 가성소다로. 그러니까 양잿물이죠. 양잿물을 타서 가성소다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염소산 이온 정도로 존재하지만 얘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차염소산 그 효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차염소산 효과를 내려면 락스를 쓰실 때 pH계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pH 맞추는 게. 근데 이제 pH 맞추는 게 없으면은 대충 pH가 13이기 때문에 pH가 한 7 정도, 6.5 정도가 좋기 때문에 약간 그 초산 같은 걸 타요. 이게 뭐냐면 초산이 초 알죠? 식초를 타셔가지고 식초를 품물에다가 락스를 넣어서 하면 엄청난 효과가 생겨요. 그 효과 차이는 거의 100배 차이기 때문에 pH를 칠 때, 그러니까 중성대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100분의 1만 써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요. 그 이제 소독 효과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제 제가 드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뭘 갖고 이제 하냐면 저는 이제 물 테마로 했으니까 다음 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노버블수, 마이크로버블 이것들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쪽 관련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